이 집의 경우는 실제 51평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2.5평은 제가 행사를 못하는 땅이고 6평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인접해 있는 건물 이만큼 또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지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 지을 땅을 구입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실제 땅을 가지고 그 집 주변에 대해서나 그 땅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집 지을 땅을 구입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의 우호수 배관 문제라든지 대지가 좁은 골목을 접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뭐 일조권 문제라든지 측량을 했을 때 대지 경계에 문제가 있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면 알수록 땅을 구입을 하고 또 집을 지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칠판을 그려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크기는 대략 한 51평 정도 됩니다. 방위는 거의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도로를 접해 있고 남쪽에는 골목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사항은 도로하고 이 땅하고의 높이 차이가 한 1m 정도가 납니다. 레벨 차이가. 그럼 당연히 이 골목 진입하는 부분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남쪽이니까 대문은 지금 현재로는 이 앞에 대문이 나 있습니다. 기존 집은 남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집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한 23평 정도 되는 단층 주택을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주변 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만 짓는 게 아니다. 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주변 환경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하고 레벨 차이가 한 1m 정도 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우호수 배관이 지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이 골목, 이제 대문 있는 쪽 부분에 우수 매널도 있고 오수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나중에 지었을 때 배관을 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가스도 기존에 이 정도에서 바닥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집에서 땅을 구입을 하고 집을 지을 때 조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 우호수 배관입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배관. 기존에 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호수 배관은 조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게 이 레벨 차이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저 레벨 차이가 상당히 이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넣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무조건 집에 주차장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규모도 23평 정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이 집에서는 좀 문제였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도로에서 이 마당까지 1m 정도의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진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주변을 한번 보니까 아래 윗집은 지금 주차를 어떤 상태로 확보를 했냐 그러면,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고 한 1m 정도, 지금 여기가 마당입니다. 마당 높이 차가 있으면 이 집 밑에다가 주차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넣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앉힌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주차도 해결이 되고 마당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비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마당에다가 주차를 넣는다 그러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집 밑에다가 주차장을 넣으려고 그러면 이 집의 구조가 1.5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 집은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큼 골조 공사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소규모 주택에서는 이런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조금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그냥 평지의 상황이다. 그래 되면 그냥 주차장에 바로 집어 넣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저렴한데, 이런 식으로 집을 계획을 하면 건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냐 그러면,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은 지금 상태에서 이제 북쪽으로 일조권을 받는데, 이 집을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기에 한 이 정도가 일조권에 걸려서 건물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 되냐 그러면 6평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이 선 안으로 건물을 앉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단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조금 힘듭니다. 어찌 보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가 완전히 북향인데 나무를 심거나 해도 그렇게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공간적인 낭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은 골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골목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은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똑같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골목이 옆에 끼고 있으면 그 골목 폭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을 공제를 해서 비워줘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집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직사각형이라서 땅도 네모 반듯하고 남향이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이 골목도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이렇게 건축법적으로 골목을 끼고 있으면 이 골목을 폭을 확보해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골목이 막혀 있는 골목인지, 그러면 관통이 되는 골목인지, 그리고 그 골목의 깊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확보해 줘야 되는 골목의 폭이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이 집에서 여기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게 4m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한 3m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2m씩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집에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50cm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cm만큼 이만큼 땅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도, 이 밑에 있는 집도 지금은 상관없지만 나중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되면 이 집도 똑같이 50cm를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워주는 게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6평 정도를 비워놓고 건물을 짓는 거하고 이렇게 골목으로 한 50cm를 이렇게 비우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조권 때문에 없어지는 이 6평은 건물을 못 짓지만 이거는 내 땅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담장을 설치해서 이 공간은 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골목으로 내주는 이 공간은 아예 그냥 내 땅이 아닌 겁니다, 엄연히. 그러려면 나중에 담장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냐, 여기에 담장을 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조권 관련돼서는 담장은 여기에 치는 거지 않습니까? 건물을 못 짓는 것 뿐이지 여기에 저희가 담장을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골목을 내주는 거는 이만큼 벗어나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평 됐습니다. 그러면 2.5평은 내 땅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땅을 팔 때는 51평으로 팔겠지만 실제로는 2.5평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공제되는 부분은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의 경우는 실제 51평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2.5평은 제가 행사를 못하는 땅이고 6평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인접해 있는 건물 이만큼 또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어떻게 보면 10평 정도는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마당으로나 이렇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10평 정도가 사라지고 그 안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51평이지만 건물을 앉혀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41평 중에 23평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8평 정도 땅이 마당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주차 공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주차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마당의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을 이 앞쪽으로 뺀다 그러면 마당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을 잘 보시면 이 뒤쪽에 이 폭이 한 1.5m 이상 되는데 여기에는 건물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할 때는 강제로 이 뒤쪽으로 공간을 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이 앞쪽에는 온전히 마당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처럼 우호수 배관을 확인을 하고 또 도시가스도 확인하고 또 수도 배관도 확인을 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조권을 어떻게 받아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골목이 있다 그러면 이 골목에 도로 공제가 되는 것도 조금 확인을 해야지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는 땅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이 정도만 집 짓는 땅을 구입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땅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